대장동 의혹 수사가 한창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뿐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는 시작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장관님, 그 정성호 의원 면회 회유 의혹 관련해가지고요. 본인은 사적 대화 유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들어가니까요. 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장관님, 민주당에서 당 대표가 세 번이나 소환에 응했고 보수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늘 반발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국민의힘은 정성호 의원의 접견 논란에 대해서 회유하려 한 거 아니냐면서 공세를 폈고요.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로 엮어서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을 민주당 의원이 지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특별면회에 있어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이 유출이 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법사위 밖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재명 대표 수사 물타기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거야말로 김 여사 방탄용이라면서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문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너무 오랫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억지 논리를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 국민의힘 115명에 정의당 6명, 시대전환 조종훈 의원까지 122명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무소속 등 28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이재명 대표는 묵묵부답인 가운데 지지층을 향해 비명계를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성호 의원님이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나서 또 회유했다고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대표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좀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당 안팎에서 부체포 특권 내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따로 생각하시나요?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근데 왜 수박 소리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진짜 내가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저한테 찝 뭐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똑같지 뭐. 그거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저는 그 단어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당내 개파 간 대립 속에 총선에서 비명기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를 공천하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뭐 그런 소문들을 낸다고 그래요. 소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재명이 보냈다. 그런 얘기들도 나 있다고. 이재명 대표가 보내서 왔어 이렇게 지역에서요? 뭐 우리 그 의왕과천에는 제가 보냈다는 사람 없죠.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보낸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고 네. 앞으로도 없을 거다. 아, 각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력 중심으로 잘 결정될 거다. 맞습니다.
비명계를 끌어안고 결속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당내 이런 반응을 의식한 걸까요?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확신하기가 힘듭니다. 조심스레 찬성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비명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박기환 기자가 당내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관례에 따른 자율투표가 아닌 부결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지도부는 사실 무근이라면서도 비명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이원욱, 서른 등 비명계 의원들을 잇따라 1대1 면담하고 공개석상에서 단일 대우 유지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스스로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내심 비명계 이탈표를 노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이 과반이 훨씬 넘으니까 민주당이 무슨 결정을 하면 가능할 텐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전국은 다시 경랑에 빠질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나왔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마음에 든 후보가 있다? 자, 후보들의 답변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든 후보가 있다. 네, 꽂아주시면 됩니다. 두 분씩 갈렸네요. 자, 천하람 김기현 후보.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부부관계에서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누구 선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자, 그럼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일까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아니다. 자, 후보들의 입장은요? 네, 황교안 후보만 김건희 여사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폄훼도 있고 지적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대통령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후보들 사이에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을 건드렸고요.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험지에 출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어제 후보들 사이에 공방을 들어보시죠. 예전에 또 문재인 후보가 더 단일화하셨고 목도리가 다 걸어주셨잖아요. 김 후보님은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사선을 하셨습니다.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과정을 지적하면서 비윤계 표심을 자극했고요. 황교안 후보는 기대기 후보라면서 김기현 후보를, 또 색깔론을 거론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릴 때 왜 당의 원로로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뭐 아무 이유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의 뜻을 마음대로 곡해하면서 김기현 후보는 기대기 전문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남진 또 김연경 씨까지도 기댔습니다. 나중에 해명이 아니고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통역당 간첩 사건의 주범 신영복을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거기 그렇게 방명록에 쓰겠습니까? 이렇게 후보들 공방전은 치열했는데
정책 관련 토론은 한 건도 없이 비방전만 벌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 토론에서는 달라질까요? 자,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 당정 일체론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당 명예대표로 추대하자는 방안까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임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과 여당은 국무총리, 또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당정청, 당정대 형태로 협력해 왔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맡는다? 명예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공식화하는 거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친윤계와 당 지도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설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가능한 얘기고요. 당과 대통령이 한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이철규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당정 일체론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의 명예직 위촉은 가능은 하지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처음 들어본 얘기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공론화된 게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당정 분리를 통한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명예 당대표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어쨌든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건강한 비판 기능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윤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김기현 후보 역시 형식은 중요치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직책 여부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위 당정회의 등을 통해 이미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면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고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가세했습니다. 여당의 일각에서는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용산 출장소 만들 겁니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오늘 광주에서 합동 연설회에 나섭니다. 대통령 명예 당 대표설까지 앞선 TV 토론회에 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